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축구장 16개 크기의 공사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통학로 환경은 엉망이고 공사장 먼지로 아이들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공사장 옆 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도로일 정도로 좁습니다. 너덜너덜한 공사장 천막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난 빈집 앞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어 큰 차량이 지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등굣길 모습입니다. 전교생 258명인 이 학교는 의정부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 공사로 수개월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이 앞쪽에는 오전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은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학교 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공사장을 돌아 학교를 다니는 길은 그야말로 엉망이지만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사장 앞에서 기웃거리는 아이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쪽에서 돌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컸으니까 혼자 보낼까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니까 못 보내겠어요. 솔직히 불안해서. 공사장 먼지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급식실까지 먼지가 들어와 조리대를 닦은 지 40분 만에 다시 먼지가 쌓였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 4월 학부모와 교사 등 총 143명 서명이 담긴 민원 2건이 의정부시에 접수됐습니다. 시는 재개발 사업자 측과 해당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살수 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당 공사는 현재 철거가 95% 완료됐고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건축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 등이 학교 주변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공사 구간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재개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말뿐인 상황에서 아이들 안전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청정 연료로 알려진 동두천 LNG 발전소가 사실은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원이었다는 사실, 저희 뉴스에서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두천시와 발전소 사업자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에겐 안타깝다라고만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나라는 지난 1월 동두천 LNG 발전소의 유해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LNG 발전소가 운영 중인 동두천 광암동이 수도권 초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 15곳 중 한 곳으로 꼽힌 겁니다. 지난 2016년 동두천 광암동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57톤. 광암동보다 인구가 200배 이상 많고 면적은 3배 가까이 좁은 서울시 강북구에서 배출된 양과 비슷한 양입니다. 주로 LNG 복합 발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죠? 예, 초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도 나중에 가면 상당 부분이 그냥 미세먼지로 바뀌어요. 또한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만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발전소 사업자 측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5년여 만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발전소라고 해서 아주 그냥 클린에어가 나오는 건 아니고 대기 중에 공기가 연료하고 타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들어갔던 더러웠던 공기 정도가 나와요. 막연하게 이제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여지는 거는 것도 처음이죠. 보도 이후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소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화력발전소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두천시는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발전소 주변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측정했지만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농도의 최근 수치 역시 기준치보다 한참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NG 발전소라고 해도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잘해서 지역 주민이 진짜 피해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나 이런 걸 건의를 드려야 되겠죠.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사업자 역시 환경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애초에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피파 주간 남자 대회 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한 국가대표 선수들, 그 가운데 이재익 선수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가 모교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이재익 선수를 만났습니다. 결승전에서 멋진 수비로 맹활약하며 후반 헤딩슛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이재익 선수. 이 선수가 귀국 후 다음 날 곧바로 찾은 곳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모교였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는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김상석 감독과 코치진에게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따로 밥도 사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 감독은 결승전 결과는 아쉬웠지만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뛰어준 이 선수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봤던 제자가 그 세계대회 우리나라 첫 그 결승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무대에 함께 했다는 거 그 자체로 감독으로서 경기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가슴 벅차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익 선수가 온다는 소식에 신곡초 아이들은 누구보다 설렜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공을 차보기도 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되려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직 어리니까 여기 있는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너를 가르쳐 주시는 쌤들이 말하는 거를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어려가지고 배울 게 아직 많은 단계니까 그거를 꼭 흘려들지 말고 그거를 다시 마음으로 새겨서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익 선수는 자신이 꿈을 키웠던 것처럼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이겨내는 선수가 돼서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까지 와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곡초등학교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에 빛나는 이재익 선수와 만나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재익 선수와 일문일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결승전 후반 24분에 헤딩 슛을 날렸는데 안타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정 어땠나요? 영웅이 될 뻔한 걸 놓쳤다. 영웅이 될 뻔했다. 그 순간에 딱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들었고요. 그거를 보고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결승전이 끝나고 그 울음을 터뜨리셨더라고요. 그 그라운드에 앉아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헤딩 슛을 넣지 못해서 아쉬웠던 건 아닌가요? 당연히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경기가 무조건 충분히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좀 많이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강원 FC에서 운동할 때보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그 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갔어요. 이렇게 국민적인 성원을 얻었는데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정말 자부심도 가지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경기를 해왔고 그래서 당연히 비난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무게를 가늠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합을 나가기 전 그리고 시합을 나가고 나서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인기는 실감하시나요?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딱 도착하자마자부터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딱 그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 카메라가 진짜 정말 100대는 되더라고요. 눈을 못 뜰 정도로 셔터가 오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고 실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 이재익 선수 개인 SNS를 저희가 살짝 보고 왔는데요.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도 그런 인기가 있으셨나요? 조금 있었는데 조금? 네, 조금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월드컵 이후로 좀 많이로 성장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이재익 선수 뭐 배우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배우? 네. 배우는 배우 남주혁을 닮았다는 얘기 어떠세요? 인정? 저야 좋은데 인정하진 못합니다. 네, 저희가 사진 인서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합으로 사실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K리그 축구도 인기가 많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K리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 20세 월드컵 이후로 이제 흥행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리그도 정말 실제로 보면 많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K리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합을 하면서 새벽 늦게까지 다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또 이재익 선수를 응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 U20 대표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축구 선수로서 이런 응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큰 행복이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K리그까지 와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남주혁을 닮은 멋진 이재익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숙박 공유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숙박지가 오피스텔처럼 생겼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영업하던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는데요. 이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고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세척 도구 등이 갖춰진 일반적인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숙박업소로 둔카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원이 실제 이곳에 투숙해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여기가 뭐 숙박업 신고가 돼 있나요? 안 돼요. 또 다른 오피스텔, 총 23개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단속원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객실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캐묻자 업주는 얼버무립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다 들 거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이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숙박 사이트에 등록한 후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이른바 무인텔로 운영했습니다. 한 업주는 7년 동안 23개 객실로 숙박업을 하면서 7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식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갖추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지만 이들 불법업소들은 이런 규정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특사경은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시청 게시판에 비둘기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다리를 점령한 비둘기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을 듣고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한 다리 밑으로 와봤습니다. 이 다리 밑에는 민원 내용처럼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떼를 이루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폭 60m, 성인 키 2배 높이의 다리 안은 비둘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은 온통 비둘기 배설물로 도배돼 얼룩덜룩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은 비둘기가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다리 틈새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비둘기 천지입니다. 인근 공원과 경전철 선로에도 비둘기들이 이곳저곳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리 일대를 점령한 비둘기떼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안 좋죠. 보기 안 좋다. 아니 일단 너무 지저분하고 뭔가 거기서 떨어져서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좀 피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아 피해 다니세요? 비둘기 없는 곳으로? 네. 위로 다니거나.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모여드는 비둘기떼. 뭐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시민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냥 난 또 지나가다가 집에 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오래된 게 같이 살아가니까 새도 있어야 되고 나비도 있어야 되고 꽃도 있어야 되고 그냥 순수한 거 하면 좀 니네들도 이런 거 맛있는 거 좀 먹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난 한 건데 집에 먹을 게 이제 남아서 혹시 저거 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갖다 주면 애들이 먹다 남으면 가방 갖다 부실래기 어떤 사람은 막 깍두기로 와서 줍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주택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가 집 건물의 자리를 잡고 창문과 계단 등의 배설물을 투척한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비둘기 때문에 내 집 앞 주차마저 어렵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자꾸 다니면서 이게 차도 여기 차도 못 대고 뭐 어느 때는 차를 딴 데 대고 그러더라고.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은 어느새 비둘기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비둘기 개체수를 줄일 효과적인 법률이나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비둘기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먹이 주기 금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어서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비둘기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늘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집계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환경부는 2017년 기준 전국 비둘기 개체수를 약 2만 5천 마리로 추정합니다. 비둘기는 번식력이 왕성해 현재 개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둘기 퇴치 전문 업체까지 나오는 상황. 1988년 올림픽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날아오른 비둘기가 어느새 도심 속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